안녕하세요. 이천 청솔기숙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수영입니다. 어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6월 모의고사 전체적인 총평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험이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좀 시험이 쉬웠죠? 근데 쉬운 시험이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우리가 얻어가야 될 교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험은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좀 쉬웠죠? 그리고 작년 6월에 봤던 시험 비슷했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EBS 연계율이 53.3%였고 45문제 중에서 24문항이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독서의 경우 독서론을 포함해서 독서 4지문이 모두 다 EBS 연계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EBS 체감률을 확실히 느꼈을 거고요. 다만 신유형이 없었습니다. 적절한 정보량 뿐만 아니라 어떤 글이 가지고 있는 구조성,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의 기조를 잘 유지했고요. 다만 이렇게 지문이 전체적으로 평이하다 보니까 지문의 변별력은 선지의 정교함이나 보기를 볼 때 문제의 조건 같은 것을 적용할 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의 부재는 매력적인 오답으로 메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8작품 중에서 4작품이 EBS 연계였고요. 4작품은 비연계였습니다. 그중에 전통적으로 계속 고전소리 연계였고 현대소리 비연계였는데 이번 육모에서는 현대소를 연계하고 오히려 고전소를 비연계했습니다. 비연계 현대시의 한 작품과 그다음 현대수필 이게 이제 갈래복합으로 묶였는데요. 이 지문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화법, 작문, 언어와 매체가 전체적으로 평이했습니다. 두 영역이 전체적인 1등급 컷을 보면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언매를 조금 더 수월하게 내서 쉽게 내서 학생들에게 화작과의 어떤 형평성을 좀 맞추려고 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화작은 11문제가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라고 하지만 그중에 45문제는 학생들에 따라서 웬만한 공통, 문학이나 독서보다도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매는 전체적으로 쉬웠고요. 그중에 37번 문제가 하나의 문항 안에 3개의 문법 정보를 묻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학생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부 영역 살펴보겠습니다. 독서론 지문입니다. SQ 3할 읽기 전략 지문이 출제됐는데요. SQ 3할의 개념 그리고 위계, 독서를 할 때 이 절차대로 읽기 전략을 세워가면서 독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지문이었는데요. 3번 문항을 보기에 나와 있는 A, B 그룹의 실험과 그 다음에 C, D 그룹의 실험을 좀 명확하게 범주해가면서 읽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문 역사 지문입니다. EBS 지문에 인권 형평 운동에 관련된 지문이 있었고요. 다만 이것을 6월 모의고사에 냈을 때는 EBS보다 견해가 훨씬 더 많이 다양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관점 비교돼 줘야 될 부분이 좀 포인트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가지문과 나지문을 읽을 때는 두 글의 관점을 좀 교차해 가면서 가지문을 읽을 때 이제 나지문을 읽을 때 가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화살표를 이렇게 좀 끌고 와서 전체적으로 글을 구조하고 종합해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번 문항이 좀 어려웠을까요? 이게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로 보이는데 8번 문항이 왜 어려웠을까라는 고민은 보기에 우선은 안 그래도 지문에 관점 견해가 많은데 보기에 또 범주해 가면서 읽어야 될 부분 자료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문과 매칭시켜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번 정확하게 노예제에 있는 작가가 어떤 목적에 우회라는 목적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문의 보기의 내용과 연결시켰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사회 지문입니다. 법 지문이 출제됐는데요. 정보 비대칭 지문은 그 이전에도 꽤 있었습니다. 이것을 약간 좀 추상적인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적용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풀이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적인 법에 적용하는 13번 문항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연습했죠, 여러분. 경제, 법, 사회 지문을 읽을 때는 항상 주체 파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체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글인지 게시물인지 동영상인지 그게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지를 좀 잘 파악을 해서 읽을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요 독서론 세 지문 중에 독서 지문 세 지문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플라스식이 나왔죠. 거기에 표면 장력 나왔죠. 오네스르의 수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잉크젯 프린트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관련하는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개념도 많죠. 그다음에 관계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 있는 수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물리량의 어떤 관계를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문 읽을 때 가장 포인트를 둬서 읽어야 될 문장 부분이 뭔가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하더라, 뭐뭐 한다라는 관계 파악을 명확하게 좀 비례, 반비례 관계에 대한 수식을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16번 문항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16번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독서 지문은 EBS 연계의 어떤 비중은 확실하게 실어놨지만 선택지를 이미지로 쓱 보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하면 답이 잘 안 찾아집니다. 왜 틀렸나를 생각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선지를 어느 단어를 바꿔서 풀이를 하고 읽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요. 다만 EBS 연계학습 시 지문 장악력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독해 안정성은 약간 확보할 수 있으니까 EBS 연계 공부 충분히 충실히 하시고요. 다만 어떤 문제든 간에 평가원은 평가원의 논리대로 평가원의 어떤 기출의 원리 그리고 출제의 포인트를 잘 담아내고 있으니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문학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은 현대소설이 연기였습니다. 나룻배 얘기라는 작품이 출제됐고요. 소설에서 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전형적인 인물의 심리 그리고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정확하게 포인트 맞춰서 잘 출제했고요. 어려운 부분 없었습니다. 갈래복합은 그나무라는 현대시가 연계됐고 그리고 나무라는 시 그리고 노인과 꽃이라는 수필이 비연계였는데요. 이때 24번 문항이 좀 어려웠을까요? 나무, 생명, 노년 어떤 공통 소재를 통해서 관찰과 교감이 어떻게 교차로 해석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고전소리입니다. 홍길동전인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줄거리를 그냥 단순한 암기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러면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문제들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거 그다음 뒤돌아서서 이걸 내가 왜 틀렸지 하는 문제들이 나중에는 정말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보기 문제에서 열도곡을 정벌할 때 어떤 세부 장면을 꼼꼼하게 의미 좀 파악하고 그리고 좀 장면별로 끊어서 읽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시입니다. 만전출 별사가 연계됐고요. 그다음 이정부의 사설시조가 하나 연계됐습니다. 그리고 고전 사설시조 하나는 비연계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낼 만한 걸 그대로 다 냈습니다. 표현기법 비교하고요. 그리고 정서를 어떤 식으로 표출했는지 그리고 34번 문항이 좀 어려웠을까요? 34번 문항은 화자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좀 체크해가면서 읽을 필요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은 전체적으로 작품이 평이했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낼 수 있는 문제들을 콕콕 집어서 냈습니다. 다만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태도나 정서나 분위기 같은 걸 깊이 있게 묻는 문항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지를 끊어읽는 연습 반드시 하고요. 그래도 조건, 보기가 나와 있는 문제들은 지문과 보기와 그다음 선지와의 어떤 삼위일체를 잘 따져가면서 정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문항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발표, 그리고 대화와 건의문, 그리고 작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40번 문항, 45번 문항이 좀 어려웠을까요? 근데 평가원이 전형적으로 요구하는 우리의 사고과정이 있잖아요. 자료를 해석하고 그 자료가 초고에 어떻게 반영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계적인 연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40번 문제나 45번 문제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문 유형 연습 많이 하시고요. 유형별로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하셔야 합니다. 언어와 배치입니다. 의문, 문장 분석, 중세국어 다양하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매체 지문에서 그렇게 까다로웠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37번 문제였죠. 한 문제 안에 문장 성분, 시제, 연결어미, 진행상 3개 이상의 문법 개념을 묻는 융합형 문법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이 품사를 그냥 단순 암기하고 문법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능력을 꾸준히 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육모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1등급 컷이 좀 높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예의주시했던 부분은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이 보통 원점수상 한 3점이나 4점 정도 이렇게 나도록 보통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예측컨대 한 6점 정도에서 6.7점 정도에서 1등급과 2등급의 어떤 등급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변별력은 크게 확보 못했다 하더라도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이 간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 시험지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 특히 신유형의 문제 없었고 고난도의 지문은 없었지만 문제 유형 그리고 선지
특히 선지의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이 선지 분석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꼼꼼하게 하길 추천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 내용은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2학기의 전체적인 학습 계획인데요. 요거 말고도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학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육모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남은 기간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모의고사 국어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